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PC방 네 번째 리액션 방송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황소자리님께서 아직 함께 계십니다. 네. 저희가 어쩌다 보니 리액션 방송을 2부로 나눠서 하게 됐네요. 그러게요. 네, 이제 저희가 공지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 주를 좀 늦추는 바람에 좀 할 얘기가 쌓여서 네. 좀 길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2부 리액션 방송은 올리는 텀을 조금 짧게 네, 한 할 2, 생각이니까 3일. 네.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진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저의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방송 좀 이번에 좀 늦어지니까 막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왜 이번 주말에 안 올라왔냐. 아, 정말요? 네네. 전 없었는데 안 기다리시는 건가요? 이제 안 기다리시나 봐요. 그런가 전에는 봅니다. 물어보시더니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조금 이제 각자 일정이 좀 있는 직장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좀 그렇게 됐네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언제나 필요로 하는 네. 게이PC방입니다. 네, 지금 관심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아, 그럼요. 네, 앞으로도 더 그럼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이제 오랜만이죠. 오늘의 고구마를 네. 이제 좀 다뤄볼 네. 생각입니다. 고구마가 몇 번을 쉬었네요. 아, 그죠. 네. 네. 너무 할 얘기가 많다 네, 보니 그렇죠. 많고, 네, 네. 성격상 그 전 주제들이 조금 이제 고구마 없어도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들이 좀 충분히 있어서 힘든 내용들이어서 네, 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했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고구마에서 트위터에서 말이 조금 많았던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일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제 네. 트윗이 불타고 이랬던 이유가 이제 처음에 이제 삼식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한 다음에 약간은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올렸던 트윗들이 좀 있는데. 자, 뭔지 소개를 할게요. 네. 트위터 계정 중에 최근에 생긴 계정인데 무엇이 우리를 터프로 만드는가라는 계정이에요. 네. 여기서 터프가 뭐냐면 영어 스펠링이 TERF로 돼 있는데 네.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요. 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이라고 해요. 트랜스젠더인가요? 트랜스인가요? 아니요, 트랜스. 트랜스만 쓰는 건가요? Trans Exclusionary Radical Feminism에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한 급진 페미니즘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네. 실제 학술 용어로 사용이 되었던 네. 단어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 그렇게 지칭을 하기 시작했죠. 네. 자,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요. 이 계정주가 네. 만화를 그려서 올린 게 있어요. 짧은 만화인데 그 만화의 요지가 트랜스젠더들이 MTF건 FTM이건 트랜스젠더들이 자기를 어떻게 정치화를 하며 네. 그것이 어떻게 페미니즘에 특히 여성성을 재현하고 코르셋을 조이는데 어떻게 악영향을 미치나 네. 라는 식의 논지의 만화였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만화를 보고 좀 화가 났는데 네. 이제 오늘 사실 고구마에서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깊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4명이 전부 다 트랜스젠더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비당사자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네.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틀린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좀 언피시한 말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좀 자세한 논의는 나중에 저희가 좀 트랜스젠더 분을 섭외를 할 네. 계획이거든요. 네, 네.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좀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나오시면 저희가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번 듣는 거를 네. 생각을 네.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막 깊은 논의는 오늘은 안 할 거고요. 네. 대신에 이 만화 자체만을 놓고 조금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네, 그 두 가지 논점을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 만화를 그린 분이 여성분 시스젠더인 것 같아요. 네. 시스젠더의 입장에서 함부로 트랜스젠더의 고충을 넘겨짚고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논점은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은 차별적 성역화를 고착화하고 성별 이분법에 힘을 실어주는가? 나아가서 트랜스젠더들, 특히 MTF 트랜스젠더들이
여성의 코르셋을 조이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그 두 가지 논점을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과. 먼저 첫 번째, 시스젠더 입장에서 트랜스젠더의 고충을 넘겨짚는 네.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 만화의 논리 중에서 트랜스젠더들이 느끼는 성판정법이라고 사실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 적어놓은 말을 그대로 쓴 거예요.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대로 읽은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이 느끼는 성판정법은 어이없어. 대개 이렇다라고 네. 말을 하면서 MTF, 즉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분은 나는 남자인데 섬세하고 여리고 화장하는 걸 좋아하고 치마 입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여성이야 라고 정체화를 한대요. 그리고 FTM, 트랜스젠더, 즉 지정성별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시는 트랜스젠더는 나는 여자인데 공놀이를 인형놀이보다 더 좋아하고 치마를 입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남성이야. 여기서 그러니까가 중요해요. 과연 이 순서가 나는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여성이야. 그리고 나는 공놀이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남성이야.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 분들이 자기를 정체화한다고 이 만화에서 그려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네.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 페미니즘의 어떤 가장 그쪽에 좀 많이 간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젠더의 해체와 그다음에 생물학적 성의 해체를 또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보통 주장하시는 게 그런데 네. 그렇게 되고 나면 그럼 트랜스젠더들은 무슨 성을 흉내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을 흉내낸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 판별법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네. 굳이 레디컬 분들을 특히 이 터프 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굳이 생각을 해보면 남성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회적인 그런 기반도 있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면 터프 분들이 물론 그런 원하는 이상향이랄까요?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질서를 저도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남성을 배제한 여성 중심의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회에서 남성이 이제 여성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사회를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이러한 운동에서도 분명 전략이랄까요? 그런 것이 결국 생물학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저희랑 전제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저희는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성이랄까요? 아니면 자신이 인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회로부터 그 존중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점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공격을 하면은 그럼 페미니즘을 싫어하는 거네라고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그런 분들의 논리를 이제 읽게 되면 삼식이 형처럼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성이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결국 저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왜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자신들이 하는 생각, 물론 이제까지 남성들은 그렇게 해서 윤리적, 도덕적 우월성을 추구를 해왔고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부여를 함으로써 미러링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 윤리적 그런 우월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트랜스젠더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정체화를 하는지 네. 한번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분이 나오면 좀 더 제대로 이야기를 청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네. 나는 치마를 입고 싶으니까 여자 이게 아니라 자신의 몸, 특히 성기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신다고 해요. 네.
이거는 뭔가 내 몸이 아니다. 이거는 나는 잘못된 몸이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신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치마를 입고 싶냐 이거는 그 다음의 문제고 몸하고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렇게 말로만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한번 추측해 볼 뿐이지 정말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분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은 다 트랜스젠더가 아닌 시스젠더로 정체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레디컬 페미니스트 분들 중에서 네. 터프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을 되게 비유를 하는데 네.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네. 고양이가 내 꼬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그 고양이 꼬리가 아닌 게 되냐. 혹은?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고양이가 꼬리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 네. 그게 자기 꼬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것이냐. 그리고 또 백인이 나는 흑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걔는 그럼 흑인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시스젠더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실제로 어떤 분이 생각하는 훈련? 하는 방식, 공감하는 훈련이래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시스젠더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금을 주면서 다른 성이 되는 수술을 받으라고 한다면 네.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어떻게 대응을 하겠냐? 그러면은 돈이랑 상관없이 나는 싫다고 할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그것이 잘못됐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은 한번 그거를 그대로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고.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뭔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가 몸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됐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나는 뭐 치마를 입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여자야 이게 아니라 그냥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성 판정법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쨌든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저는 물론 그 터프분들의 논리를 옹호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여성운동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그 여성의 그런 당사자성을 강조한다고 했을 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기존의 질서와 그런 윤리적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여성으로 전환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운동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 뭐 굉장히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자신 스스로에게 윤리적인 그런 정당성이나 아니면 우월성을 부여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어쨌든 소수자성이나 이런 것들도 무시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젠가 나의 이런 운동도 차별을 반대로 또 할 수 있음을 어쨌든 좀 인식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아주 돌아가는 말로 완곡한 말로 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과연 그분들 중에 저희 방송을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모르죠? 이번에 트위터에서 이렇게 핫했는데 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조리돌림만 열심히 하시던데요. 제 트윗을 100번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 총 합쳐서 되게 비아냥되는 글들이 좀 많이 있었죠. 심했죠. 네.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뭐 되게 옛날부터 그냥 계속 해오던 거. 이 씬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그냥 계속 공격만 하세요. 사실 개신교 반대 세력들이 하고 있는 논리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남자가 페미니스트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요. 맞아요. 남성은 모두 배제를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송 지금 2달 넘게 하고 있는데 지금 3달 가까이 하고 있죠. 네, 3달이죠. 네, 3달 하고 됐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3달입니다. 네. 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걔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스스로 그냥 애초에 다 고립을 차단을 해서. 해버리는 거죠. 네. 참 안타까워요. 네. 보고 있으면은 그냥 우리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고 네. 무조건 다 한남 게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저 궁금한 거 한 가지 있는데 네네. 너무 네네. 오랫동안 말씀 안 하셔가지고 방청 모드로 네. 계셨어요. 약간. 말씀하시죠. 네. 아까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판정법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분들이 타인의 어떤 삶이나 네. 그런 정체성을 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판정법을 자기들이 판단을 하는 건지 아, 네. 그거는 진짜로. 네.
스스로의 전 젠더를 판정한다 이 얘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스스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젠더들의 트랜스젠더 분들의 성별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를 네. 본인들이 그렇게 네, 판정 그분들이 그렇게 룰을 판정을 만들어낸 네.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인 성을 바탕으로 젠더 이제 그런 걸 정말 섹스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써 있기는 트랜스젠더들이 느끼는 성판정법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히 비수술 트랜스젠더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시스젠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것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자연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몰라서 그런다는 게 이제 노출이 많이 안 됐고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들이 본인을 트랜스젠더로 느끼는 지점들이 아마 이럴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적인 언어로 만들어서 그렇죠. 배포를 하고 있는 배포를 거죠 하는 지금. 거죠. 니네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가 말이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이제 확정적으로 니네 이렇잖아로 바뀌는 지금 그런 그렇죠. 네. 아까 삼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자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다면 네. 모든 여자들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꼭 페미니스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그렇죠. 네, 뭐 정체화라는 면에서 이제 일단 전제 자체는 어쨌든 여성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 그건 이제 선택성이 이제 부여되는 그렇죠. 선택성이 그렇죠, 부여되는 그렇죠. 거죠. 네. 뭐 참 이게 이분법적이네 되게. 네, 굉장히 또 그렇게 그쵸. 돼버리죠. 일단 이것도 페미니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른 문제인 거고요. 저희처럼 네. 이제 페미니즘을 단순히 사회 내부에서의 그런 차별의 구조라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페미니즘을 사용한다면 저희도 분명 페미니스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 터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성의 생물학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여성들만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꺼져라는 논리가 그렇죠. 특히 이분들이 가능하게 남성 되는 거죠. 배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당사자성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조금 좁게 이야기를 하면 남자는 결국 페미니즘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맞게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변적 우리는 결국 당사자는 되기 힘드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네. 맞아요. 그렇지만 어떤 연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우리도 얼마든지 페미니즘을 응원할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목소리를 내줄 수 네.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 반대는 아니고 다른 예를 생각해 보면 성소수자 운동은 성소수자만 할 수 있나요? 그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엘라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당-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본인들이 깨려고 하는 그 구조에 당하고 있는 게 사실 우리도 게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깨나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배제만 하려고 그러고 조롱우선이고 이렇게 물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네. 남자들한테 소위 말하는 한남들한테 얼마나 당하고 살았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네. 물론 힘들었을 거라고 인정은 해요. 그 네. 부분은 충분히 네, 인정을 인지하고. 하고 인지하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옆에 서서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는 네. 그런 사람들까지 단순히 생물학적 성이 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네. 말을 듣지 않고 까버리면 네. 이거는 네. 정말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이러다가 그냥 게이들도 그냥 그러면은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들도 부정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게이가 맞아요. 뭔데? 그 레즈는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펼쳐서 나가면 이 세상에 소수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 뭐 논리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 다 지워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두 분 이야기하시는데 끼어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해드리고 싶은 점은 그 일부 페미니즘을 연구하시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의 동력이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쪽에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 세상은 그 사회적인 성 젠더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서양 선진국에서도 대략 한 60, 70년대 뭐 빠르면 60, 70년대부터 다루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몇 년 안 됐고요. 진짜 몇 년 안 네, 됐죠. 진짜 몇 년 안 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서 논의되는 바는 결국 생물학적인 성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물론 이것도 너무 단정적인 말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향도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를 중심으로 운동을 꾸릴 때 사람들한테 이제 특히 일반적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지를 얻기가 훨씬 더 쉽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동력을 어디로 어떻게 돌려야 될지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겠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스스로에게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우월성을 부여함으로써 결국 다른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를 일단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혐오가 결국 계속 재생산돼 가지고 이제 애초에 토론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리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하다고 하지만, 오늘 두 분의 사실 분노는 저는 솔직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제가 느낀 거는 솔직히 화만 표출한다고 저 사람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오늘 너무 터프 편에 서서 뭐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투로 좀 들리셨던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만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정리를 하고 막 그런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으로서 네. 좀 저 사람들의 논리는 어쨌든 그렇고 저 사람들이 왜 그런 논리를 짰을까를 어쨌든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주의 운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물학적이라는 게 가장 단순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명확하죠. 네, 명확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남성 중심 우월 사회의 그런 그 반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예시거든요. 근데 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결국 그런 식의 여성 중심 사회의 구조는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좀 침해랄까요? 뭐 박해랄까요? 이런 것이 어쨌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저는 꼭 이렇게 터프 분들을 이렇게 뭐 옹호하려거나 그런 말투로 드린 건 아님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요. 어쨌든 이분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죠. 안티페미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갖고 그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트랜스젠더 포비아적인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맞아요.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절대로 우리가 이제 안티페미라는 그런 오명을 쓸 정도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맞아요. 네. 저희가 어쨌든, 뭐라고 반박을 하면 할수록 네. 자꾸 안티페미네 막 이런 얘기를 자꾸 또 다시 듣고 있으니까 네.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논점 중에 지금 첫 번째 논점만 얘기를 했죠. 네. 네. 그 두 번째 논점을 빠르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아까 트랜스젠더와 성전환은 차별적 성역할을 고착화하고 성별 이분법에 힘을 실어준다. 또 과연 트랜스젠더들, 특히 MTF 트랜스젠더들이 여성들의 코르셋을 조이고 있는가? 이 점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학적인 성을 강조하면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트랜스젠더 분들이 성별 적합 수술을 이제 하시게 되면 사회에서 분명 시선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네, 그쵸. 차별적인 그런 거에 시선들이라든지, 대한,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연예인 한 분을 통해서 많이 봤죠. 그것도 2000년대 초반에. 하리수 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런 시선들을 다 보아왔는데 네. 이제 와서 이제 성전환 수술 자체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을 결정한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씌우는 건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상처받는 소수자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고 또 다른 혐오라는 사실을 좀 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분들 터프 측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중에 네, 트랜스젠더 분들이 막 과장된 여성성을 표출하고 네, 네. 화장을 진하게 한다든지 막 엄청 네, 야한 옷을 입는다든지 네, 성형형 수술을 막 많이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성의 코르셋을 조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겠어요. 사실 그것들이 코르셋인 건 맞아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트랜스젠더, 특히 여기서는 MTF 트랜스젠더 분들이 페미니즘에서 배제를 받아야 한다는 적당한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버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이러니까 좀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모든 MTF 트랜스젠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이거는 마치 뭐 게이 한두 명이 뭐 어떤 이미지를 네,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거면서 만들어서 전체 이미지로. 그쵸, 전체 이미지를 확대 해석하는 것과 네.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게이의 그 가장 표본이 되시는 분이 또 계시죠. 네, 지금. 그 모습을 모든 전부- 게이들이 다 그럴 것이다. 그분도 또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최근엔 그런 모습 안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또 하고 계세요. 뭐 어쨌든 일반화는 정말 위험하다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변함이 저희 생각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MTF 트랜스젠더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어떤 작가님이요? 김비라는 작가님 아, 계세요. 그 네. 글 쓰신 거? 네, 아, 최근에 네. 봤어요. 네, 그분이 네. 작가세요. 책을 내신 작가분인데 네네. 그분이 쓰신 글을 일부를 인용을 해서 이 주제를 네. 좀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네네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거역할 수 없는 페미니즘의 물결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소수자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들까지 암수의 섭리에 갇힌 모든 생명들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우리가 했던 화장이 징그럽고 추한 것일지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두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란다. 쉰을 목전에 둔 지금의 나조차도 여전히 나를 모른다. 오래도록 자기 혐오에 갇혀 못난 스스로를 드러내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우리의 희망과 꿈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고 또 텅 빈 변기 위에 앉아 울고 또 울어야 할 일이다. 부디 우리들의 존재로 거울 속 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우리들이 이 어리석음으로 페미니즘의 이 거대한 물결이 훼손되거나 오역되지 않기를 바란다. 트랜스젠더들 중 누군가의 사죄를 딛고 올라서야 하겠다면 나이든 트랜스젠더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뒤에 못 읽겠다. 내가 읽을까? 뒤에 여기 혐오 그 뒷부분을 네. 이만큼? 네 줄? 거기 혐오.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혐오가 더 이상 신념이 되지 않기를, 우리들의 믿음이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널리 퍼지기를, 그래서 다시 또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서로가 되기를, 사랑만이 이긴다. 네, 이렇게 글을 페북에다가 이렇게 길게 네. 쓰셨거든요. 네. 사실 이 글이 좀 최근에 돌았어요. 네, 커뮤니티에서. 트윗이 많이 됐죠. 네, 저도 공유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되게 좀 마음을 울리는 글이거든요. 네. 한번 저희가 링크나 어떻게 뭔가 그거를 그 캡처본을 그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저희가 공지를 한번 올려볼게요. 네, 어떻게든 네. 청취자분들께서 읽어보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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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저희가 늘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바를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뭐 존중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뭐 물론 이거는 혐오 세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회 내부에서 어떤 토론을 거치느냐가 문제겠죠. 근데 다만 그 토론 과정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희생되는 사람이 없기를 어쨌든 저희는 좀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좀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고구마를 좀 마치고요. 네.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저희 안 그래도 너무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네, 그죠? 계속 방청 모드로 계셨어요. 저는 방청객입니다 오늘. 아닙니다. 저희 자꾸 게스트 모셔놓고 자, 이제 우리가 이게 방청객 모드 네, 푸시고 네. 네. 자, 이제 게스트 모드로 돌아오셔서 네. 황소자리님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자,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질문지를 드렸었죠. 아까 1부에서 앞부분 인터뷰는 조금 했어요. 맞죠? 자, 그래서 방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방송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어떤 평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 같으신가요? 솔직히 이런 페미니즘이나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치라든지 네. 단순하게 정치라든지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되게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죠. 뭐 미투 운동이나 뭐 페미니즘이란 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은 그게 뭐 혐오나 이런 차별적인 발언들까지 섞이고 말이 자꾸 뭐 달라지고 재생산되어 버리니까 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도 모르겠고 또한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이런 게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네. 이 방송을 듣고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감사합니다. 어, 특히 좀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단순히 이런 여자들을 위한 혹은 네, 여자들의 네. 어떤 이익을 위한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공부를 해보고 뭐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게 꼭 여성도 여성이지만은 이게 사람 자체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차별이나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되겠죠 사회에서는 네. 그런 차별이나 억압에 대해서 이제 평등을 외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는 되게 저도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네. 꼭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차별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외모 비하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동에 대한 거라든지 네, 네. 등등등. 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평등에 대한 문제는 되게 다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그러면 그렇죠. 동의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그러면 반대로 있었을까요? 그게 동의하기가 어려웠다기보다는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면 네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 자체도 뭐 게이다 아니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남자니까 이럴 것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좀 저 자체도 저 스스로를 혹은 타인을 규정짓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정말 의아했던 거는 게이 입장에서 얘기하는 페미니즘인데 그걸 꼭 게이가 생각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그냥 네, 평등을 위한 거라면은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서 네. 누군가 겪는 차별이나 어떤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식어를 붙이는 걸 별로 좋아해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게이 PC방이라는 제목을 짓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삼시경한테서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왜 게이의 입장에서 이게 달라지는 거냐?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살짝 뭐 이 사회의 주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네. 그 삼시경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시스젠더 남성이긴 하지만 게이라는 것 이런 정체성 때문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삼시경이 저한테 한 게. 제가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이런 게이 PC방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게 되면 게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나는 좀 달라라는 말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게이라는 말 자체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많은 정체성의 이유가 붙고 막 무엇이 붙고 막 그렇겠죠. 부연 설명이 네, 막 네. 붙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저희도 다르고 뭐 이런 다름을 통해서 또 다른 발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맞아요. 하는 점을 나타내고 싶어서 일단 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긴 한데 네. 뭐 우리 게스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황소잘리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이라는 이미지도 어쨌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 모임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그 생각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면 네. 네.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점점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평등,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커다란 시스젠더 여성과 시스젠더 남성 두 덩어리 간의 갈등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시스젠더 헤테로 여성, 시스젠더 헤테로 남성 그 둘의 갈등이 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성이지만 헤테로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여자 쪽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가해자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 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완벽하게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더라도 어떤 미디어를 보더라도
그래서 게이들의 입장에서 페미니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볼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이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고, 물론 그 황소자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굳이 누군가를 특정할 필요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또 그 논의에 한 가지 결을 더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KPC방이라고 좀 이름을 짓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게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임으로써 외연이 조금 더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렇게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혹시 또 동의하기 어려웠거나 아니면 듣는데 약간 어려웠다라거나 그런 점이 있으셨나요 혹시?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저번 주 방송이었나요? 이제 혜영 씨 이야기 2부에서 네네네 6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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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씨가 이제 학계의 어떤 논문에 대한 네, 설명을 네, 네, 해주셨는데 네. 네네. 조금 어려웠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도 그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한두 번씩 봤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하는데 이거 되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될 수도 네,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 결정권에 대한 부분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네. 자기 결정권 네, 네, 부분이요. 네. 네네. 안 그래도 저희가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논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아니면 논문 내용을 너무 빨리 말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되면 논문들을 또 많이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진행자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든 생각인데 네. 네. 그런 우리가 인용한 부분들 같은 거를 네. 네. 좀 우리가 텍스트로 짜서 네. 그 팟빵이나 아, 팟 이런 그럴까요? 글로 올리는 거는 안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출처 밝히면. 당, 그 네. 출처만 네. 밝히면 저희가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네.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한 크게 가지 상관없을 방법이 것 될 수 있을 것 네, 네,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 네. 직접 읽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인용을 하더라도 그걸 거의 논문 수준을 그렇죠. 글이 나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네,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자꾸 저만 질문해서 죄송해요. 제가 할까요? 그러실래요? 네, 그러시죠. 네. 진행 욕심. 자, 그러면 이제 좀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거나 혹은 좀 좋았다고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최근 에피소드로 나왔던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를 본 게 네. 가장 기억에 남았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수박님이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 결혼과 비혼주의라는 부분을 잠깐 다뤘던 게 제가 기억에 네네네네. 남는데 네. 이 부분도 저 입장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네. 좀 자세히 말씀해 네.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고 네. 주변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 그리고 또 네. 저도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 결혼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네. 사람을 상대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결혼을 일종의 어떤 삶의 결합이 아니라 네. 자기의 결혼을 해치우기 위한 걸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맞아요. 나이가 먹었고 노처녀 소리 듣고 네. 집에서 장가 안 가냐 그러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결혼을 해치우기 위한 네. 생애적 알람을 네. 끄기 위한. 네. 그렇죠. 그런 용도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제가 생각하는 이 동행이라는 의미나 개념이 더 확고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방송에서 시민 결합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네. 이 단어가 딱 정말 맞는 말이고 적절한 네네.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성별과 그냥 성별의 결합이 아닌 그냥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라는 의미에서는 네네. 되게 의미가 딱 맞는 말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되게 결혼을 해치운다는 표현이 되게 머리에 남네요. 네, 와닿네요. 네. 제가 진짜. 실제로 손님들한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여성분들을 손님으로 많이 오시니까 네네. 남자가 결혼을 원하는 게 이제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되려
이렇게 얘기를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정말 당신을 뭐 사랑하는 것도 전제가 되고 네. 정말 당신과 이제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혹은 단순히 자신의 결을 해치우기 위해서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라 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후자의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그냥 네. 그걸 빨리빨리 그냥 하기 네. 위해서. 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제 주변의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게이들이 결혼은 못하지만 네. 주변에 이제 애인이 없는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애인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아무나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네. 사귀고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건지 혹은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내 옆에 누군가 있어야 되니까 네, 맞아요. 대상이 필요한 거. 그렇죠. 네네네. 그런 건지 좀 되게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손님들을 겪어보니까 그런 게 다 결핍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뭐 물론 어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만큼 이별을 더 많이 겪어보고 그죠? 그러고서 뭐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상대방을 사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네. 그죠? 예, 라는 생각은 어쨌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 네. 이제 그 사귀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 상처받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갑자기 네. 이게 뭐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사랑해라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상처받는 걸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이에서는 상처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그럼요. 진짜로 네. 하다못해 친구끼리도 뭐 상처 네. 주는데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네. 네.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으면 또 앞으로 인생에도 또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야기가 이상하게 어쨌든 예. 11월 라이언스 시민 결합이 시민 결합의 네, 얘기 굉장히 어쨌든 그렇다는 중요하네요. 거. 뭐 최근 논의가 네. 좀 옮겨가긴 하는데 네. 그 이제 요새 동반자법이라는 게 또 제정 준비를 매년 하고 있죠 사실. 계속 예, 올라가는 올라는 이제, 가죠. 예, 그죠. 상정이 안 될 뿐인데 네. 거기도 언제 이제 되려나. 골자가 그런 11월 라이언스 그 이제 시민 결합에 이제 그걸로 올라가는 거 봐서는 이제 앞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변할 거라는 생각이 좀 빠른 시일 모르겠네요. 어쨌든 앞으로의 변화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변화가 꼭 곧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곧이죠. 늘. 그렇죠. 혹시 또 그 외에 또 느끼신 점이나 할 만한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를 보니까 네네네. 이 방송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정말 네.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니까 보지 않았다면 네. 제가 이 방송을 모르고 살았다면은 혜정 씨가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존재 자체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도 관심이 없고 네. 네. 그냥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피해도 주지 않는 선에서 네네네네. 그렇게 사는 주의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네. 또 들으시는 다른 청취자분들도 자신을 좀 돌아본다거나 네.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네.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되게 뿌듯하네요. 사실 저희가 그 다큐멘터리 리뷰를 제안했을 때 그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네, 이거를 봤으면 이거를 좋겠다. 보셨으면 그렇죠. 좋겠다. 한 분이라도 네. 더 많은 분이.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되신 것 되셨네요. 같아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되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 반가운 소식이 저희가 어떤 제가 그 리뷰 방송을 올리고 나서 그 생각 많은 둘째언님께 직접 컨택을 드렸어요. 네, 저희가 방송을 했다. 네, 이런 리뷰 네. 방송을 했는데 저희가 네.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고 네. 피드백을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네네. 네. 실제로 답장이 왔어요. 네네. 근데 아직 뭐 정식으로 막 길게 오신 건 아닌데 그냥 트위터 DM 정도로 네, 한두 마디 네. 주고받으셨는데 네. 방송 잘 들으셨고 이제 길게 답장을 주시려고 네. 준비 중이시고 네, 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요새 네, 아마 요새 그렇죠. 아무래도 상영의 준비 곧 기간이신 것 들어갔죠. 같아요. 네네. 아무튼 그래서 조만간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면은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정말 한번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 혜영님께 감사드립니다. 혜정님과 혜영님께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 게요. 저 삼식님한테 그 왼박스 방송 저희가 하고 나서 그 리뷰를 또 그 문자로 보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는지 해서 네. 할 말이라기보다는 네. 사람 겪는 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네.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뭐 가족이든 뭐든지 간에 어떤 관계에서든 네. 나와 같을 수도 없고 내 마음과 같을 수도 없는데 네. 그거를 나의 기준과 어떤 잣대로 그렇게 네. 프레임을 씌운다거나 네네. 틀을 만들어서 규정 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런 거고 너는 그런 것뿐인 거고 네, 난 네. 그게 서로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거나 네, 뭐 네. 상처를 준다라면은 네. 그거는 그때 고민해볼 문제가 되는 거지. 네네. 굳이 그런 맨박스의 개념이나 네네. 뭐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네. 여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자체도 이렇게 맨박스에 대한 어떤 선입견, 네, 편견을 네. 항상 이제 달고 살아왔기 때문에 네. 제가 당한 거죠 이거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머리를 허리까지 기른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한 3년에서 5년 가까이 길렀던 진짜 오래 머리였는데 계셨구나. 네. 네. 단순히 그냥 이거는 제가 뭐 머리를 길렀다고 해서 제가 트랜스젠더인 것도 아니고 네네. 정말 단순히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스타일이었어요. 네네네. 헤어스타일이어서 작정을 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뭐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네. 네. 열의 아홉은 저 사람 트랜스젠더인가? 혹은 이제 수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참. 혹은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 남자 왜 저러냐?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고방식에다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남자는 머리가 짧아야 되고 네. 여자는 당연히 머리가 길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당하고 살았었어요. 음. 또 여기 계시는 세 분은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외형이 그렇게 막 남자답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외형이 네. 아니거든요.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그런 네. 식의 어떤 비교랄까요? 아, 그런 걸 많이 네네. 듣고 살았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또 와닿는 부분은 내가 다르면 어쨌든 그 다른 대로 어쨌든 인정을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어쨌든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시간이 많이 예, 없어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네. 될 것 같은데요. 저희 KPC방이 앞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나 코너 아니면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게스트 입장에서 이거를 감히 막 어떻게 해라 말할 수 아예 없는 뭐 것은 그렇다기보다 이제 제안의 입장에서 네. 이제 뭐 허심탄회하게. 예. 네. 오히려 외부의 이런 의견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의 어떤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꼭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나 PC한만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네네네. 네. 그것보다는 개개인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네. 다른 뭐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 다양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네. 네, 그리고 뭐 여기 계시는 세 분도 방송하시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방송 들으면서. 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니까 네. 옳고 그름이나 뭐 이런 잘잘못만 가리를 한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둘 다 맞는 말이 되고 둘 다 틀린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사회적인 관념이나 이런 개인적인 신념이나 이런 가치관이 잘못 소화되어져서 나오면 삐뚤어진 잣대만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다라는 게 올바름, 뭐 정치적인 올바름이든 뭐 개인적인 생각이든 올바르다라는 게 꼭 내 뜻, 내 생각이 정답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단편적인 부분에서 강요를 하고 획일화시키는 것보단 내 생각만이 맞고 넌 틀렸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는 쓰임을 찾고 그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게 어떤 평등이라든지 혹은 내가 원하는 올바름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세 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재적소에. 적재적소에. 네. 네. 모든 거는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물론 저희가 이제 지금은 뭐 게스트 분들도 많이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만 또 이제까지 뭐 특정 주제로 저희 셋의 얘기를 풀었다면
저희 셋 자신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갑자기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 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막 드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의 어떤 특정한 캐릭터성 같은 것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뭐 타 방송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송을 듣다가 보시면 이제 이 DJ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 DJ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의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좀 이제 딱딱한 얘기 혹은 이제 약간 정말 PC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예, 조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데는 좀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캐릭터에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또 캐릭터에 약간 매몰되다 그렇죠. 보면 매몰되면 또 그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희 나름대로 우리 황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잘 반영해서 저희끼리 이렇게 딱 힘내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런 얘기는 저도 종종 들어요. 그 주변 청취자분들한테 네. 좀 썰 푸는 얘기 방송 많이 했으면 좋겠다. 아, 너무 재밌다고. 그렇죠. 네. 썰풀이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요. 저희가 네. 다른 방송 DJ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몸을 사리는 느낌이라 네. 음,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썰을 풀다 보면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이제 조금씩 더 재밌는 이야기도 섞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균형이 그렇죠.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황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이나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셨다고 여러분들이 고마워하시고 네. 되게 환대해 주시는 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네. 개인적으로 애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얘기를 한다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네. 잘못 얘기를 하면 그게 뭐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럼요. 애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방송 나오고 또 여러분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네. 또 제가 하는 말이나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이제 다른 이런 여타 방송하시는 분들이 방송에서 하는 말이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라면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게스트분들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싶어서 네. 좀 뿌듯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방송하는데 힘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고 네. 이제 자만하면 안 되고. 물론 그렇죠.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 이제 지정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네, 방송을 마무리할 건데요. 마무리 멘트를 이제까지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네. 1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댓글 읽는 시간을 주로 많이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댓글 읽는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요. 저희가 중간에 갑자기 끊고 이제 2부로 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2부에서는 이제 오늘의 고구마를 오랜만에 했는데 이제 아주 핫해진 우리 한나님과 삼식이 형의 그 트윗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부터 이제 그런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레디컬 페미니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전 인터뷰에 대한 질문지를 드렸었습니다. 저희 황소자리님의 이제 저희 방송에 대한 감상, 소감 그리고 저희 방송이 나아가야 할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리액션 방송 길었던 리액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나왔던 황소자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 다음에 정규 방송에서 네. 정규 7화죠. 7화에서 네. 여러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